그래서 조선업은 5년 장기 호황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조선업은 5년 장기 호황이면 앞으로 조금 장기 시계열로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은 사이클로 보이고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은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어서 중국 조선사들과 국내 조선사들의 최소 2년 이상의 격차가 갖고 있는 세계 1등 산업 중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산업이기 때문에 조선업도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매우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미국이 금리 인하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업종에 대한 공부, 기업에 대한 공부를 더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후니팬 가족 여러분들의 그 경제 독립, 경제적 자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을 사시는데 조금이나마, 그리고 또 주식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힘든 점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치고 힘들 때 옆에서 같이 띄워줄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이 채널 문 닫을 때까지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김준일 훈훈 주식 응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댓글로 또 여러 가지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김준일의 훈훈한 주식은 어떤 특정 목적의 그 종목과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종목을 매수 매도를 추천하거나 리딩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준일의 훈훈한 주식은 철저하게 투자 분석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어느 누가 투자 판단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맞을 확률이 매우 낮다. 그래서 본인이 하셔야 되고, 본인이 투자 판단이 안 되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조선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업 짧게 말씀드릴게요. 조선업 관련돼서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모두 STX 엔진까지 50% 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조선업도 빠르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은 지금 나오는 거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장기 호황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고점 대비 14%, 13% 빠지면서 다 지금 신고가 영역 근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만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5월 8일 상장했기 때문에 1월 2일 종가가 없는 거고, 5월 8일 상장한 가격 대비도 지금 현재 상장 종가 대비도 지금 거의 그쵸? 2배 넘게 올랐죠. 그리고 현대미포 부진한데 현대미포도 이제 20%대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한화엔진 38%. 전반적으로 조선업 수익 현황이 좋습니다. 지금 제일 첫 번째 신조선가 지수가 188.83으로 역사적 신고가 수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랑 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고요. 중고성가 지수도 182.45로 상당히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주량 보시면 오일 탱커가 14척, 케미칼 특수선 6척, LPG 6척, 드라이버크선 7척 해서 지금 총 48척을 수주했고요. 누적 수주 잔고가 1387억입니다. 이게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7.2%나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고요.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전주 대비로는 빠졌지만 여전히 SCFI 지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000선을 유지하고 있구나.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BDI 지수라고 하죠. B야가 아니고요. BDI입니다. 드라이 벌크선 운임 지수가 전주 대비 4.2% 상승한 BDI 지수도 1700 수준을 유지하고 있구나. 대형선 운임 지수는 10.9% 상승하면서 25,147부를 기록했습니다. 25,147부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선 운임 지수 VLGC 같은 경우도 33.5%나 올라서 41,856달러를 기록했고요. 대형 LNG 운반선은 3.5% 하락했지만 6만 달러선, 62,75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신조 발주량 보면 6월 달에 101만 TEU입니다. 네, 요 TEU 제가 한번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한번 또 찾아보세요. 이게 컨테이너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단위인지. 96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월별 발주량을 기록을 했고요. 요게 작년까지 약 96년도부터 3개월 평균 인도량 26만 TEU를 감안하면 그거보다 4배 정도나 큰 엄청나게 많은
신조 발주량이 나오고 있다. 최근 발주량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 발주되는 컨테이너선의 공통점은 바로 이 친환경 선박이랍니다. 그러니까 듀얼 엔진을 쓰는 건데요. 지금 대만의 와나에도 메탄올 듀얼 엔진 추진선을 쓰고 있고요. 하팡로이드도 LNG 듀얼 엔진선을 발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스크 역시도 탈탄소 노후 선박 교체물 목적으로 메탄올과 바이오 LNG, 그러니까 듀얼 엔진 추진선을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글로벌 원탑 선산 해운사인데요. 2030년까지 선대 정비를 해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장기 프로젝트를 밝혔는데요. 건조 완료되는 선대의 25%를 듀얼 엔진 추진선으로 구성하겠다고 했고요. 조선사들의 슬롯 뭐라고 했죠?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죠. 그게 소진됨에 따라 선주들이 조바심을 내면서 신조 새로운 배 발주를 가속화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LNG선 카타르 3차 그리고 VLCC 초대형 컨테이너선, 초대형 화학 운반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이 신조 발주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내 조선업체들의 주력 선종 친환경선, LNG선, LPG선, 암모니아선은 발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고요. 카타르 에너지에 따르면 Q맥스급 8척 중에 4척, 절반 이상은 한국에 발주를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4K급 10척 발주 계획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 인도하는 슬랏, 중국보다 국내 조선사들의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VLCC 같은 경우는 신조선가가 타 선종 대비 낮아서 후순위 선종이고요. 그런데 신조선가가 조금 낮아지고 있는 VLCC조차도 물동량 대비해서는 수주 잔고가 올라가고 있다. 반등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선박의 교체 주기가 최소 15년에서 30년인데 VLCC 역시도 노후 선종에 대한 교체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조선업 장기 5년 이상의 호황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사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만들 수 있는 배들이 제한적인 공급이 나오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신조선가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 조선업종들의 수익성은 계속 확대가 될 거고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적으로 미국 USTR이라고 하는 미국 무역 대표부가 4월 달에 착수한 중국 조선업 불공정 조사를 아마 미 대선 전에 완료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 무역 대표부 조사가 평균 약 12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면 미국 항만에 진입하는 중국산 선박, 중국 배들한테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재안이 채택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 부과 정도 가지고는 실질적 실효성이나 국내 조선업체 반사 수혜는 제한적일 거라는 부정적인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중국 조선 때리면 때릴수록 당연히 그거에 대체할 수 있는 게 국내 조선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업체들 반사수에 제한적이라고 어찌됐건 국내 조선업체들이 미국에서 중국 조선을 때리면 당연히 수혜는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주들한테 수수료를 부과하면 용선료가 올라가고 운임료가 증가돼서 소비재 가격이 상승할 거다. 그런데 중국도 3년 이상 백로그,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쌓아놓은 상황에서 제한적인 납기 높은 성과를 모두 감당할 만큼 강한 미국이 제재를 하기는 좀 어렵다. 그게 현실적인 얘기고요. 최근에 또 4월 달에 일본의 IHI 파워 시스템이 제조한 선박 엔진 4,000대 이상이 20년간 연비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가 자국 내 모든 엔진 제조업체 조사에 착수했고요. 7월 달에 히타치 조선이 99년 이후 출하된 1364대 선박 엔진 연비 데이터를 위조했다고 했고요. 히타치 말고 가와사키 중공업도 2000년 이후 제조된 선박의 674척 중 673일 거의 다죠. 연비 데이터 조작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선주들한테는 한국 조선사와 한국 조선 선박 엔진에 대한 품질 경쟁력이 부각될 거다. 그래서 일본 업체들이 지금 연비 데이터 조작하고 박살난 와중에 당연히 이에 대한 수혜도 한국 조선사들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가 LNG 프로젝트 허가가 일시 중단되면서 12개의 프로젝트가 홀딩됐는데요. 12개 프로젝트가 홀딩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라라든지 에이디노스라든지 아람코 등이 여전히 미국 LNG 프로젝트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정책 변화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조선사들은 이미 2029년까지 그 LNG 관련된 슬롯을
2027년에 50척, 2028년에 30척, 2029년에 20척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2030년 초반까지 LNG 터미널 신규 사업 관련된 부분의 수요는 문제가 없다. 29년까지 LNG 그 슬롯을 이미 확보해서 지금 LNG 프로젝트를 장기, 지금 최소 4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로 수요 관련돼서 싹쓸이할 예정이고요. 지금 삼성중공업이 가장 해상 풍력이나 해상 그 플랜트 프로젝트 관련돼서 HD 현대그룹보다 더 진심인데요. 이노란 글로벌사랑 울산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50개 이상 건조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라 LNG, 이 골라 LNG라는 회사, 미국 글로벌 LNG 회사인데 이거 공부해볼 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골라 LNG가 대표적인 LNG 프로젝트 진행하는 회사인데 2030년까지 FLNG를 운용 용량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LNG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일부 12개 정도가 홀딩됐지만 그거 관련돼서 다양한 그 글로벌 석유화학 플랜트 업체라든지 이 LNG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업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 매입을 하고 있다. 정책 변화에 배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최근에 신조성과하고 중고성과 지수가 최근 40년 장기 시계열로도 우상향하고 있고 최근 4년 이내에서도 최대치를 갱신하려고 지금 높은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어닝, VLCC나 MR탱커 모두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형 LNG 수송선 운임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조선 발주량과 중고선 거래량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LPG 수송선 운임도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이 2달 전 대비해서 지금 그 EPS 주당 순이익이 35% 올라갔고 HD 현대중공업은 주당 순이익이 54%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HD 현대미포조선은 287%가 올라왔고요. 엔진단에서는 STX 엔진이 2달 전에 비해서 EPS 추정치가 순이익이 한 주당 순이익이 70% 이상 올라왔고요. 피팅 업체 단에서는 성강밴드가 40% 이상 올라오면서 주당 순이익의 변화, 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그래서 이 추정치가 상향되는 업체들은 계속 눈여겨봐야 되고 계속 실적 추정도 해야 되고 관련 기사도 계속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신조선 발주량 보면 오일 탱커도 전년 대비해서 34%나 늘었고요. 케미칼 화학 운반선도 34%, 대부분 LPG 32% 늘었고요. LNG는 57%나 늘었습니다. 이 LNG, LPG가 친환경선의 대표적인 거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기술 격차를 갖고 있는 선종이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조차도 일반 컨테이너선조차도 32%가 늘었고요. FPSO, FSU 다 이런 게 더 해양 보유식 설비 다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 관련된 겁니다. 이런 것들도 93%, 108%. 물론 작년에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기저효과도 있지만 전반적인 그 조선업의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조선가 지수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지금 LNG 선이 수주잔고 선대 대비 우상향 추세를 나타나고 있고요. LPG 수주잔고 대비 선대 대비 수주잔고도 꾸준히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오늘 또 하나 과제 내드리겠습니다. 선봉량이 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선봉량이 지금 그리스, 그 다음에 그리스가 역시 최대 선주사거든요. 그리스, 그 다음에 뭐 일본, 노르웨이, 중국이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스, 일본, 노르웨이, 중국, 한국 요 정도 순으로 선봉량이 증가하고 있다. 발주 추이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 2024년도에 우상향하고 있고요. 이미 작년 물량의 70% 이상을 다 채웠다. 컨테이너선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탱커선 우상향하고 있죠. LNG도 우상향하고 있고요. 벌크선도 우상향, LPG선도 우상향. LNG, LPG가 상당히 앞으로 늘어날 확률이 높다. 밸류에이션이 많이 비싸졌지만 내년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을 하기 때문에 코스피 지금 평균 PR은 18배고요. 하나오션이 내년에 24배, 현대미포 20배, HD 현대중공업도 20배. HD 한국조선해양이 제일 싸네요. 13배까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HD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 올해하고 내년에 평균 15% 이상 매출이 증가하고요. 올해
영업이익 300% 넘게 개선이 되고요. 내년에도 80% 이상 영업이익 개선될 거로 보고요. 현대중공업도 내년에 80%, 현대미포가 내년에 280% 영업이익 증가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을 예를 들면 내년에는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내년에 한 28조 매출에 2조 3천억대 영업이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조 같은 경우는 4,237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1,500억. 그래서 외국인 기관 합쳐서 6천억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은 열심히 팔고 있고요. 최근에 은행하고 금융투자 사고 있고 외국인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최근에 약간 조정받으니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자, 요건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도 외국인이 3,257억, 기관이 1,500억. 그래서 외국인 기관 합쳐서 대략 5천억 가까이 사고 있다. 외국인 기관 수급 상당히 양호하다. 한국조선해양 의미 있는 가격 15만 9천 원, 17만 4천 원, 19만 원, 20만 원 되고 지금 19만 원이 깨져 있어요. 19만 원이 사실은 의미 있는 지지 가격인데 깨졌는데 여기서 더 깨지면 17만 4천 원까지 내려갈 확률도 있어 봅니다. 근데 17만 4천 원에 새로운 지지 가격이 형성되면 17만 4천 원이 또 다시 매력적인 가격대로 바뀔 수도 있겠다. 네, 이건 월봉이고요. 월봉에서 최근에 주가 조정은 받았지만 전고점 영역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네, 현대중공업 일봉인데요. 의미 있는 가격 17만 4천 원, 19만 5천 원, 20만 7천 원 요 가격대고요.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에서도 장대 양봉 나오고 지금 꺾였는데 이 장대 양봉 봉 안에 있죠. 네. 그래서 조선업은 5년 장기 호황이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크게 체크해봐야 한다. 신조선가 크게 안 떨어지고 계속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노후 선박 교체 수요가 상당 부분 3년에서 5년 이상 이어질 거다. 그 다음에 후판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업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비중 큰 원자재 비중 가장 큰 후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 조선 때리기 하고 있다. 예, 조선업은 5년 장기 호황이면 앞으로 조금 장기 시계열로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은 사이클로 보이고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은 높은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어서 중국 조선사들과 국내 조선사들의 최소 2년 이상의 격차가 갖고 있는 세계 1등 산업 중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산업이기 때문에 조선업은 국내 조선사들이 앞으로 친환경선, LNG선, LPG선, 암모니아선 계속적으로 싹쓸이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의 장기 호황 사이클이 왔다. 그래서 조선업도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매우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관련돼서도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오늘 드디어 판교점 강의를 가게 돼서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판교점 말고 지금 여의도 더현대, 목동, 그리고 신촌, 그리고 청주, 부산점이 남아 있고요. 남은 점 원데이 클래스도 있고 4주짜리 정규 강의도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이슈 체크하고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 알려주시면 또 그거 열심히 또 제가 찾고 분석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듣기 불편하셨다면 너무 죄송하고요. 훈이팬 가족 여러분들 때문에 이 유튜브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